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정부가 이상한 과열 현상을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내놨죠. 종합부동산세는 올리고 그러면서 대출은 막아버리면서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건데요. 하지만 개정된 부분도 많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9.13 부동산 대책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보고 그렇다면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월요일 생생부동산 클리닉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죠.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해요. 013-3366-829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눈에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김창범 본부장님, 좀 더 쉽게 포인트들만 쏙쏙 뽑아주세요. 네, 벌써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벌써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먼저 이 9.13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서 이 대책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보고 그리고 이제 대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전국의 주택 가격 안정세를 계속해서 보였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7월 달부터 상승폭이 극대화되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서울의 집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5월 달 그 상승률 퍼센테이지로는 0.21%. 그런데 6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0.23%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7월 달부터 박원순 시장이 그 대책을 내놓은 어떠한 이제 용산 개발, 여의도 개발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그 시점부터 이 서울의 집값이 급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동향을 지금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서울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격 상승률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제 배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서울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 이러한 이제 그 동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 수요에 대해 가세하며 시장 불안 가중 이러한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매도자, 매수자 이러한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일했을 때 어느 한 그 가격이 딱 정해지기 마련인데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보면 사실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수요자, 매수자들이 그만큼 최근 들어서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2003년도 집계 이후 최고치를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려고 하는 매수자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갭투자의 그러한 비중, 투기 수요가 가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투기 수요라 하면은 실거주가 아니죠. 그렇죠. 네, 실거주가 아니고 어떠한 임대차를 안고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를 안고 이렇게 이제 매수하시는 그러한 이제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그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은 보증금 승계 비율 2018년도 3월 달 올 상반기만 해도 56.8%.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좀 하락이 했죠. 이때도 이제 이때도 이제 그러한 이제 대책이 나옴으로써 영향은 좀 있다가 이렇게 4월 달, 5월 달 이런 이제 영향이 조금 있다가 7월 달에서부터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요자에 대한 내 집 마련 불안감 등 추격 매수 심리 확산. 그러니까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투기 수요가 계속해서 붙고 있다. 이러한 이제 그 동향에 따라서 그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그 고가주택 세율 인상, 바로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세율을 인상을 시키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3주택자 이상, 그리고 여기에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소재지가 조정 대상인지 아닌지 그거에 따라서도 추가 과세를 하겠다. 이러한 이제 이번에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간 지역들이 네. 있잖아요. 어떤 네. 지역들이 있나요? 추가로 들어간 지역이 이제 서울 안에서 보면 이제 네. 종로라든지 이러한 이제 총 자치구에서 보면 이제 4개 구가 있는데 네. 그러한 이제 지역도 내가 2주택자인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렇죠. 2주택 그런 걸 자. 체크를 해야.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 과세가 붙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그 있는 그러한 이제 소재지가 어디인지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할 시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세 부담 상한 그 상한선 상향.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주택 그 2주택 이상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제 그 주담대, 그러니까 LTV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출 규제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투기 세력을 막겠다. 이러한 이제 그 대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을 보게 되면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내 이러한 이제 주택담보임대 그리고 LTV. 그러니까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담보를 받으시는 그 담보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도 네. 이제는 이 부분에서도 점검 강화를 하겠다. 이런. 근데 그런 네. 말도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네. 부자들이 대출 네. 받아서 집을 네. 사나 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뉴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강남에서 실제로 이제 대출을 그렇죠. 안 받는 비중, 그러니까 받는 비중은 불과 30%밖에 안 되고, 정말 얼마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투기를 한다라는, 그렇게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이러한 이제 대출 규제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공공택지 개발,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을 더 늘리겠다 이러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공정시장가의 비율 인상을 시키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그 전국의 미분양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겠다.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깊게 한번 파고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사실 이 종합부동산세라 하면은 부자들이 내는 세이죠. 네. 어떠한 그쵸. 이제 네. 이제 종합적으로 딱 봤을 때 그 주택별로 이제 그 구간별로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세금인데, 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이 과세 표준, 그러니까 3억 원 이하에서부터 이런 이제 94억 초과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그 세금, 그러니까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고가일수록 네. 보니까 인상폭이 네. 크네요. 네, 맞아요. 맞는데 이 그 문의 주시는 분들이 이 예. 과세 표준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맞아요. 여기에서 3억 원 이하, 3억에서부터 6억, 6억에서 12억, 이게 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이 과세 표준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택 공시가격이 있죠. 공시가격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주택자이면은 9억 원, 그리고 다주택자이면은 6억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주택자인지 또는 1주택자인지 6억 원을 뺄지 9억 원을 뺄지 이 공시지가에서 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공정시장가의 비율, 네. 이 현재는 이제 80%이죠.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80%를 곱한 값이 바로 이제 과세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떠한 여기에서 이제 3억 원이다 또는 이제 3억에서 6억 원이다. 요거는 이제 공시지가도 아니고 실거래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상부터 어떠한 이제 세금들이 나오는데, 그 금액별로 어떠한 이제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보면은 이제 현행으로서는 그 6억 원 이하까지는 0.5%. 그런데 이 구간을 지금 이제 그 3억, 지금 이 부분이 추가됐죠. 3억에서부터 6억 이 구간이 포함이 됐는데 네. 그 세율을 0.2%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3주택자이냐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자이냐에 따라서 초과 그 인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세율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이러한 이제 세율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세 부담 상한선을 상향 조정을 하겠다.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전년 대비해서 150% 150% 그러니까 1.5배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상한을 300% 그러니까 3배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엄청 확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떠한 이제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 그러한 네. 이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부세 인상에 따라서 세수 확보를 해서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러한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시점은 이제 바로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대출 부분입니다. 주택 구입에 대해서 담보대출 이러한 그 담보대출에서도 이제 규제가 지금 이제 나타나는데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0이라고 합니다. 대출이 안 된다고 하죠. 네, 안 된다고 하는데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사라든지 그리고 부모 복양 이러한 이제 예외 대상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일시적 2주택 이러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사라든지. 예, 기존에는 이제 3년이었습니다. 3년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축소를 했죠. 이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각서같이 예. 내가 2년 안에 처분을 하겠다 네. 이렇게 예. 조항을 두는 건가요? 따로 조항이라기보다는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만이 네. 어떠한 이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게 네. 부과가 되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부분에서도 이제 축소가 된다. 이러한 네. 이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여태까지는 거주 안 하셔도 이러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꼭 2년 거주를 해야만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짚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 세금 혜택 부분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떠한 그 수도권 그리고 이제 지방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종합부동산 그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도 배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금액별로 이렇게 좀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가 시청자들이 이러한 이제 대책들이 정말 한눈에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정말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해야만이 조금 완벽하고 이렇게 알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한번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더 알아볼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 참 많으시죠? 본부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정보 알려드릴게요. 네, 각종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을 9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와 10월 1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산빌딩 5층 무료 세미나에서 알려드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주제에서 대충 어떤 내용일 건지는 알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세미나가 진행되나요? 네, 오늘 그 아나운서님 이렇게 이제 대충 그 규제를 보니까 네.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됩니다. 네. 더 어려워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정말 이렇게 조금 그 단시간에 오늘도 제가 이제 이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봤는데 단시간에 이렇게 규제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게 각종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이 규제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 이런 부분까지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복잡한 규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까지 팁들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본부장님께서 핫한 지역, 꼭 알아둬야 할 지역 정보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2018년 7월에 완공되었습니다. 8층 건물 중 2층으로 매매 금액은 1억 8,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7,5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그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이 1,000만 원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이면서도 이러한 이제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리스크 역시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는 양평동 오피스텔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000만 원대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하신 다음에는 어떠한 세제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그리고 중공업 지역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도심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서울의 3대 도심 중 이 여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이제 서울 2030 플랜 이러한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네.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 클러스터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영등포 전역으로 퍼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금융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직장인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도로 통해서 이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이제 2호선과 5호선입니다. 바로 영등포 구청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고, 그리고 양평역 역시 도보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안이나 어떠한 이제 치안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이러한 이제 그 도로변과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장, 그러니까 꼭 지금 영등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꼭 이 지역에서 어떠한 직장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강남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직장을 두고 있으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러한 이제 도로망들로 인해서 굉장히 자가로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등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KTX를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광대역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곳은 이렇게 여의도라는 업무타운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롯데, 이마트 이러한 이제 인프라들, 주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프라들까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호선과 5호선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정거장만 이용을 하게 되면은 9호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까지 빠르게 이동을 가능하겠죠. 그러한 이제 교통 여건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호재라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여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대한 이러한 이제 개발 호재에 대한 이러한 이제 파급 효과를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파크원 부지 개발. 그러니까 이 부지에 지금도 현재도 계속해서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여기에 업무타운이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직장인 수요가 날로 증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MBC 부지 복합 개발 역시 여기도 이제 직장인 타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곳 역시 이러한 이제 직장인이 근무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생김으로써 직장인 수요층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지역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과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인식이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계속해서 개발 행위, 어떠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아크로스퀘어라 해가지고 고가의 건축 아파트가 생겨남에 따라서 이 영등포에 대한 주거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인식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등포 뉴타운이 완성될 무렵에는 굉장히 어떠한 변화 바람이 굉장히 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재물포길 지하 산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막히는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지상에는 공원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쾌적한 부분까지 사실 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녹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중공업 지역, 없더라고요, 특히. 맞아요. 중공업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녹지율이 부족한데 이 부분, 그러니까 검은 선으로 지금 지나가는 부분을 지상에는 그 공원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러한 이제 녹지 인프라까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은 이렇게 이제 한 동으로 구성이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8층 건물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1층에는 뭐가 있죠? 이렇게 뭐가 있어요? 상점인가요? 상가죠, 상가. 네. 네, 상점이죠. 상점이 있는데 이곳 중 하나가 이 부동산으로 입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차후에 임대차 부분이라든지 건물 관리 이러한 부분까지 굉장히 수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앞에 이렇게 차가 다니죠. 바로 대로변에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사진을 보게 되면은 분리형 원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싱크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붙박이장까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수납 공간이 굉장히 알차게 들어서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업무지에서 가깝고 개발 호재도 많아서 좀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오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나오시게 되면은 그 주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거는 그 주변의 어떠한 개발 행위들이 그렇죠. 마무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네, 맞아요. 하는데 이 주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노후화된 건축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러한 이제 주변의 노후화된 건축물들이 계속해서 신축으로 들어섬에 따라서 그 주변의 가치가 굉장히 증가가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긴 하지만은 나중에 팔았을 때에는 분명히 지역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로는 1억 8,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로 임대를 놓을 시에는 1억 7,500만 원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전세 시 투자금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월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등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 그리고 굴리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도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위버라인 김창모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